금연 바람 속에서도 담배를 계속 피우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담배를 끊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폐암은 물론이고 구강 건강에도 담배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김상철 기자입니다. 잇몸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뚜렷한 증상 없이 지조질환이 진행돼 멀쩡한 이를 뽑아야 할 판입니다. 담배를 계속 피워온 것이 구강조직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루에 한 갑 정도 한 7년 정도 폈는데 병원 오기 전까지 잇몸이 안 좋은 줄 몰랐고 이렇게 왔고. 흡연으로 인한 30, 40대 직장인들의 구강조직 손상은 심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인 230만 명의 구강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충치는 물론 흔히 풍치라고 부르는 치주 질환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대부분 흡연자입니다. 하루 10개 피 이상 담배를 피울 경우 풍치에 걸릴 확률이 10배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니코틴하고 타르 등의 성분 등이 구강 내 정상 세균은 억제하고 유해한 세균을 활성화시켜서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2,000명 정도가 발생하는 구강암에 걸릴 가능성도 흡연자가 5배나 높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길 위험도 15%나 높아집니다. 인공적으로 이를 심는 임플란트를 받을 경우에도 2배나 높은 실패율을 감수해야 합니다. 유해한 담배의 성분들이 그런 턱뼈와 임플란트 간의 결합을 늦게 하거나 방해하기 때문에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울 경우 1년 동안 발암 물질과 열이 7만 번이나 입속을 공격하는 셈입니다. 이러고도 잇몸이 건강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PSB 뉴스 김상철입니다. 네, 우리 속담 중에 흔히 잘 쓰는 표현이죠. 이가 없으면 잇몸, 이런 속담이 있는데 실제로 이가 빠지고 나면은 음식을 못 먹는 것은 물론이고요. 구취에 또 잇몸 질환까지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나 최근엔 자연치와 가장 가깝다는 임플란트 틀니가 어르신들의 고통을 덜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365에서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구강보건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평균 치아 개수가 12개라고 합니다. 이는 성인의 정상 치아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개수인데요. 그러나 이가 빠진 상태로 방치했다가 입맛도 잃고 소화기관 장애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의 치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 틀니를 이용해서 보철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보철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완전 틀니의 경우에는 자기의 치아가 있을 때보다 씹는 힘이 훨씬 더 약하다는 단점이 있죠. 임플란트 치료는 턱뼈에 인공 매식체를 심음으로 해서 치아 자체를 만들어주게 되니까 씹는 힘도 보완이 되고 무엇보다 틀니처럼 떨어지지 않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가 없는 경우 가장 보편적으로 틀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틀니는 빼고 끼우는 불편함은 물론 음식물이 끼어 이의 뿌리가 상하는 경우도 많아 불편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최근엔 이 틀니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치료법은 턱뼈의 앞쪽에 2개 또는 4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다음에 임플란트와 틀니를 마치 우리 옷의 똑딱이 단추처럼 뺐다 끼웠다 하실 수 있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완전 틀니처럼 틀니 자체가 잘 빠지지도 않고 씹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용이 일반 틀니의 2배 이상이긴 해도 소실된 치아를 복원하는 방법 중에는 임플란트가 현재까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플란트도 자연 치아가 아닌 만큼 주의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선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를 만드신 경우에도 기존의 임플란트 환자분들하고 같이 치과에 2, 3개월에 한 번씩 오셔서 임플란트와 턱뼈가 우선 잘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틀니 자체가 마모가 되거나 깨지지 않았는지 여부를 검사한 다음에 조처를 취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턱뼈가 얇으신 분에게도 쓰실 수 있게 마이크로 임플란트들도 많이 개발되어서 이제 그분들도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치아 건강에는 올바른 양치질 습관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칫솔을 잇몸 방향으로 해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충분한 입솔질을 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고비용의 임플란트는 최후의 방법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건강 365였습니다. 자, 오늘 깨끗한 첫인상 만들기 제2탄 치아편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치아 교정하고 미백에 관련된 거 저희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치아가 하나 빠졌다거나 웃을 때마다 이 누런 금리가 이렇게 반짝반짝한다. 이것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임플란트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도움 말씀을 주실 오늘의 두 번째 명의를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만드는 임플란트. 임플란트의 수명과 관리법에서부터 임플란트 틀니의 시술법까지 깨끗한 첫인상 만들기 제2탄 치아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 오늘의 명의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명의 모실 시간이죠. 임플란트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영신치과 전상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임플란트 관심 갖는 분들이 참 많아졌는데요. 연예인들뿐 아니라 이제 일반인들까지에게도 임플란트 한 번쯤 고민해볼 이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왜 이렇게 유독 임플란트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있겠죠? 네, 지금까지 과거에는 양옆에 이를 갈아내는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네. 즉 가운데 이가 빠지게 되면 양옆에 이를 갈아서 본을 뗀 다음에 보철물을 만들어서 붙이는 치료를 했는데요.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되면 갈아낸 이와 보철물 사이에 틈이 있거나 또 안쪽 이가 상하게 되면 몇 번이고 재치료를 받으셔야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한 번 이를 갈아내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단점이 되었죠. 임플란트 치료는 최근에 많이 소개되었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양옆에 이를 갈아내는 치료는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있던 뿌리 자리의 턱뼈에 인공치근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를 심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철을 만들어서 붙이는 치료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원래 있던 이와 가장 유사한 구조의 보철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힘도 좋고 가장 유사한 감각을 가질 수 있는 보철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이분의 경우에는 앞니 2개를 빼신 경우인데요. 옛날 같았으면 양옆에 이를 갈아가지고 4개 또는 6개의 이를 만들어서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듯이 양옆에 이를 갈아내진 않았고요. 임플란트 2개를 원래 빠진 이에다가 심은 다음에 이 색깔의 보철물로 마무리를 해서 양옆에 이를 갈아내지도 않았으므로 해서 자연스럽게 웃으실 수 있는 보철물을 완성한 증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앞니가 임플란트 하나 있는데 이게 임플란트라는 것이 참 좋은 시술이지만 또 우려할 점이 있지 않을까 또 걱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조심할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크게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경우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턱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기 힘든 경우입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이 높으시거나 당뇨가 심하신 분은 이 턱뼈와 임플란트가 붙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데 아주 금기시대에 왔었는데 최근에는 내과적으로 정밀하게 진단을 하고 적절한 투약을 하셔서 수치 관리만 잘 되신다면 이런 분들에게도 충분하게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네요. 두 번째로는 공간 부족 문제인데요. 공간 부족이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그림 왼쪽을 먼저 보시면 이를 빼고 오랜 기간 동안 보철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우선 양옆의 이들이 이를 뺀 빈 공간으로 기울어지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맞물리는 위쪽 어금니도 아래쪽으로 처지게 됩니다. 이 결과 공간이 부족하게 돼서 임플란트를 하려고 해도 공간 부족 때문에 임플란트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다음으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 어금니를 여러 개 뺀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보철 치료를 똑같이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
위에 어금니들이 단체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져서 주저앉네요. 네. 예. 결과적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많이 없어서 차후에는 임플란트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턱뼈의 양과 질이 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것인데요. 네. 우리가 집을 짓고 집을 오래 쓰시려면 그 땅이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려고 하면 그 땅이 되는 기초, 즉 턱뼈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턱뼈의 양이 충분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턱뼈의 질, 즉 골질이 좋아야만 하는데 개개인적으로 이 턱뼈의 양과 골질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임플란트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임플란트들을 시술을 했는데요. 네. 이제 개개인별로 임플란트가 개발이 돼서 이제는 개개인의 턱뼈 상태에 맞춘 임플란트들을 선택적으로 시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뭐 한두 개 빠진 경우는 임플란트 저희가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틀리하신 어르신들을 보면 이거 정말 몽창 이렇게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많죠. 경우 많죠. 예. 이런 경우에도 글쎄요, 임플란트가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의 네. 경우에 제일 많이 했던 보철 치료 방법이 완전 틀니를 완전 만드는 그렇죠. 거였는데 예. 완전 틀니의 경우에는 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틀니를 잡아주는 이가 없음으로 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음식물을 씹게 될 때 틀니가 빠져요. 빠질 예. 경우도 있고요. 예. 또 하나 그렇게 이가 가만히 붙어 있지 않으니까 무엇보다도 씹는 힘이 자기 이에 비해서 한 20-30%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예. 즉 빠지기도 쉽고 씹는 힘도 덜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고정식으로 보철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고정식으로 보철을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하시려고 하면 윗턱과 아래턱에 각각 최소한 6개에서 1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잇몸과 임플란트 사이에 틈이 있어서 예. 음식이 많이 끼인다든지 발음이 샌다든지 또 심할 때는 임플란트의 쇠 자체가 비쳐 보이게 되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틀니의 여러 가지 단점을 보완하고 임플란트의 장점을 취합해서 임플란트와 틀니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있네요. 예. 네, 이분의 경우에는 아래턱에 이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인데요. 아래턱의 앞쪽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임플란트 4개를 심었고요. 네. 보통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임플란트 위에 이를 만드는 보철 치료를 했지만 이분의 경우에는 이를 만들지 않고 금을 사용해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러게요. 일단 이 안에 붙였습니다. 예. 이 상태에서 본을 떠서 왼쪽 아래에 보시듯이 틀니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러한 틀니가 기존의 완전 틀니하고 틀린 점은 사진에서 보시면 우선 틀니 안쪽에 쇠로 만든 홈이 있습니다. 예. 이 홈 안쪽에는 플라스틱 캡 노란색이 보이실 건데요. 아, 예. 이런 상태로 틀니를 제작해서 환자가 틀니를 이 안에 끼게 되면 마치 똑딱이 단추처럼 이 임플란트의 연결고리와 플라스틱 캡이 따까닥하고 붙게 됩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환자는 언제나 원할 때 뺐다 끼셨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틀니는 틀리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완전 틀니의 단점, 즉 빠지거나 씹는 힘이 덜하다는 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요. 또 고정식으로 보철 치료를 하셨을 때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비용과 시간을 줄이실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음식이 끼인다든지 발음이 새는 등 심미적인 그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도 임플란트와 틀니를 따로 만들므로 해서 유지 관리가 쉽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앞쪽에 턱뼈의 양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턱뼈가 되게 얇았던 분 같은 경우에는 네. 기존의 임플란트를 하시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 그렇지만 최근에는 사진에서 보시듯이 아주 뼈가 얇은 경우에도 임플란트를 할 수 있게 미니 임플란트들이 많은 종류로 개발이 되고 시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진에서처럼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턱뼈가 얇으신 분들도 충분히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영신치과 전상훈 원장님 모시고 저희가 오늘 임플란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틀니 실제 시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틀니 시술이 한창인 치과병원. 헐겁고 약한 틀니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데 그 옛날 틀니는 오래 못 가고 딱딱하게 여문 것도 씹어도 안 편하고
그게 안 편하고 아픈 부분이 많았고. 뭐 먹을 때 뭐 훌렁훌렁 빠져서 이걸 불편하지 못한 거. 이 때문에 최근 임플란트 틀니를 시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턱뼈에 인공치아를 이식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기존 틀니에 비해 고정이 쉽고 씹는 힘도 2배에 달한다. 임플란트 틀니는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을 위한 치료 방법인데 보통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이 기존에 완전 틀니를 끼시게 되면 이제 많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주로 앞쪽에 턱뼈가 충분히 남아 계신다면 이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틀니를 하시게 되면 기존의 완전 틀니처럼 떨어지지도 않고 씹는 힘도 좋아지게 되는 분들한테 제일 적합한 치료 방법입니다. 임플란트 틀니를 시술하기 위해 먼저 엑스레이 촬영이 실시됐다. 잇몸과 뼈의 상태를 통해 골량은 충분한지, 뼈는 얼마나 단단한지 확인할 수 있다. 잇몸 질환이 심하거나 전체 틀니를 오래 착용해 잇몸의 모양이 변한 경우, 부분 틀니나 브릿지를 착용해 문제가 생긴 경우에도 적합한 시술이다. 이를 여기 심고, 여기 심고, 여기 심고, 여기 심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틀니를 똑딱이처럼 뺐다 꼈다 하는,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틀니가 지금처럼 이제 많이 흔들리지도 않고 음식도 안 끼고 씹을 때도 훨씬 지금보다 힘도 잘 받고 그렇게 할 거예요. 임플란트와 틀니가 결합된 임플란트 틀니의 경우 위아래 턱 앞쪽에 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심어 연결 고리를 만들고 똑딱 단추처럼 틀니를 끼울 수 있다. 치아가 거의 없을 때 임플란트를 여러 개 심어 고정시키는 고정식과 여러 곳에 나눠 심는 연결식이 있다.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금속 기둥을 턱뼈에 심는 1차 수술이 끝나면 4개월에서 7개월 뒤 인공치아를 제작해 연결한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임플란트에 틀니를 연결한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잡아다녀도 잘 틀니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틀니 자체가 안정성이 있고 무엇보다 씹는 힘이 되게 좋아지게 됩니다. 1년 전부터 임플란트 틀니를 쓰고 있다는 김재준 씨. 생활도 한결 편해졌다. 딱 들어 안 빠지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랄까 그냥 편하고 좋고 내 기분도 살도 좀 찌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일 편하다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치아가 안 좋으면 먹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참 불편한데 편안한 모습 보니까 참 좋네요. 살찌신대잖아요. 네, 그런데 임플란트 하면요, 저희가 비용 고민도 하지만 이게 참 시술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뭐 한두 개야 또 그래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틀니를 하실 경우에는 더 오래 걸려서 막막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 치료 기간을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까지 임플란트 치료가 가능하고 많이 시행돼 왔던 것은 턱뼈와 티타늄 계열의 임플란트가 붙어서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현상 때문이었는데요. 네. 예, 그러한 현상을 골융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골융합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래 턱뼈의 경우에는 최소한 3에서 4개월, 그리고 위 턱뼈의 경우에는 5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렸는데요. 예. 최근에는 이러한 골융합을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내어주는 기계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 왔고요. 네. 예,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를 심고 나서 8주 정도가 지나면 이러한 기계들로 수치 체크를 해서 예. 적정 수치 이상이 나타나면 일단 임시부터 만들어서 점진적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빨리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을 많이 단축시켰네요. 그죠? 그러네요. 자, 지금까지 오늘의 명의 모셨습니다. 이 영신 치과 전상원 원장님 모시고 깨끗한 첫인상 만들기 제2탄 치아, 그중에서도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이제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 지켜야 산다 예스앤노. 먼저 예스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지켜야 산다 예스는 치간 칫솔입니다. 치간 칫솔이요? 이게 뭔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기 위해서는 환자의 관리 능력이 아주 중요한데요. 임플란트를 하시게 될 때 그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는 음식물들이 다른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기존의 칫솔질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음식물들이 잘 제거가 되지는 않는데요. 예. 치간 칫솔이라고 이와 이 사이를 닦는 칫솔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칫솔을 사용하시게 되면 음식물도 제거가 되고 잇몸도 좋아지게 되니까 임플란트의 수명을 더 늘리실 수 있기 때문에 치간 칫솔을 선정했습니다. 예. 그럼 계속해서 노 공개해 주시죠. 네, 지켜야 산다 노는 무관심과 흡연입니다. 무관심, 흡연. 네. 예.
나무를 심고 나무를 오래 잘 키우시려면 관심을 많이 주시는 것이 중요하시듯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턱뼈에 임플란트를 심고 임플란트를 오래 쓰시려고 하면 환자 자신의 관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환자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관심이 치과의 정기적인 검진까지 이어지시는 경우에는 조금 더 수명을 늘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관심을 선정했고요. 다음으로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시게 될 때 담배를 피우게 되면 그 성분이 임플란트와 턱뼈가 붙는 힘을 방해를 하고요. 또 하나 임플란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담배를 태우시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성분들이 임플란트 주변에 끼이게 돼서 임플란트 수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흡연을 선정했습니다. 네, 그 나무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기념일 되면은 화환 많이 준비하잖아요. 많이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때 참 좋아요. 근데 관리 안 해보세요. 그렇죠. 2, 3일 지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예뻤던 것이 흉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치아 관리도 마찬가지로 간다면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영신치과 전상원 원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